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드디어 이제 대통령 조기선거가 6월 3일 날 확정이 되었죠. 야당은 어차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가 아마 대통령 후보로 이제 선출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금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우원식 의장의 지금 행보가 말이죠. 결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상당히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보다는 좀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좀 온건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자가 교체가 된다면은 아마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천타천 한 10여 명이 지금 후보로서의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는데요. 과연 대부분 보면은 김문수, 존칭은 생략하고요. 홍준표, 안철수, 오세훈, 그리고 이제 한동훈까지 5명 중에서 4명이 올라가서 거기서 2명이 가서 이제 최종 결선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선두주자가 김문수 장관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사퇴를 했으니까 말이죠. 전 장관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변에 저도 이제 많은 좀 취재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은 대통령 선거 때에 기권을 하겠다. 차라리 한동훈을 찍을 바에는 이재명을 찍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좀 판단을 해보니까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말이죠. 좀 시대에 동떨어졌다고 그럴까요? 이게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이렇게 비상계엄이 있느냐. 대부분 국민들이 놀랐습니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윤 대통령께서 많이 아끼고 챙겨주고 동지적인 입장에 있었던 한동훈 대표는 말이죠. 결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죠. 자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말이죠. 1000만 번 죽을 짓을 해도 감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자연인 아니면 대통령 개인을 본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봤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비약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참 그게 좀 아쉽고요. 비상계엄 선포되면서 바로 말이죠. 국회로 가서 이거 불법이다, 위헌이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강공을 해서 말이죠. 민주당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못 본 채 하면서 결국은 탄핵이 가결이 되어버렸죠. 탄핵안이 가결이 되지 않았으면은 약간의 소요는 있을지언정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아쉽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일 때 국회에 나와서 말이죠. 민주당과의 전투를 벌일 때에 사실 속이 후련한 시원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좀 지나다 보니까 장관으로서 좀 도가 지나치다. 그리고 민주당 중에서도 좀 합리적인 분들이 계셨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쉽게 말해서 당하는 것을 보니까 그 마음에 그렇게 사실은 편치 않았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마 싸움 딱이라고 그러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은 10배로 갚아주는 그런 사람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또 하나를 제가 좀 실망이라면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결의가 되고 말이죠.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그때 말이죠. 내가 탄핵 결의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저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제일 제가 좀 나쁘게 본 것은 말이죠. 이철규 의원이라든가 누구죠? 군 장성 출신 그분들이 말이죠 발언하면은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TV가 다 취재진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 사람이 반발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임종덕 의원 말씀하십시오. 임종덕 의원, 이철규 의원, 이름을 부르면서 말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상황은 말이죠. 이번에 아마 언론 플레이가 노련하다는 얘기를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또렷하게 밝혀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나서지 못하도록, 정치인들은 여론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이분이 참으로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과연 한동훈 씨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후보 선출을 떠나서 후보자 등록 자격이 있는지 당헌 당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말이죠. 당헌에 보면은 제5장이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71조에 들어가면은 말이죠. 후보자의 자격이라고 여러분들 나오죠. 후보자의 자격. 1항은 관련 없는 거니까 2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 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제96조의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말이죠. 상임 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은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그 직에서 사퇴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입니다. 단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은 예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1조, 당헌 71조에 의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할 수가 없죠. 문은 그대로라면은. 왜냐하면은 말이죠. 지난 그 대통령 탄핵이 결의가 된 것이 12월 14일이죠. 그 어간에 이제 사퇴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번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기 때문에 1년 6개월 전에, 그러니까 1년 6개월 전에 사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문헌대로 하면은 한동훈 대표는, 전 대표는 출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24년 1월 달에 후보자직에서 거기 선출직에서 사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문헌대로 적용하면은 한동훈 대표는 후보자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경선 후보로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문헌 그대로고요. 그런데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대통령 선거일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날로부터 1년 6개월 전이다. 이렇게 이제 물론 해석이 가능한데 말이죠. 이 이제 조기 대선 같은 경우에는 돌발적인 것이고 말이죠. 또 이 대선이 언제 있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이 될 것이다, 사망할 것이다, 그건 날짜를 예측해서 1년 6개월 전에 후보 당직에서 사퇴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이것을 엄격히 적용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군사 쿠데타를 한다든가 혁명을 한다든가 지금처럼 이런 이 탄핵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말이죠. 대통령을 조기에 아웃을 시키고 자기가 대통령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은 이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상식이고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충분히 입증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말이죠. 대통령에게 전화했다는 그런 정언이 없습니다. 당으로 들어와서 그런 것도 없습니다. 바로 말이죠. 당직자들과 이어가고는 국회로 바로 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피했다, 그런 얘기도 있죠. 국회로 바로 가서 야당과 손을 잡고 탄핵을 시작하고 위법이다, 위헌이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된다,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탄핵을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자신을 체포한다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고 말이죠. 자,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됐든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었지만은 이것은 자신이 대통령 조기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이 일에 보탬을 했다, 동조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면은 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후보 등록을 받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전이면은 물론 이제 1년 6개월 전이니까 24년 어간의 초에 말이죠, 사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이죠. 혹시 언제 사망할지, 언제 탄핵당할지, 언제 쿠데타가 있을지 그걸 예상해서 말이죠, 1년 6개월 전에 당직에서 사퇴하는 것은 물론 말이 안 됩니다만은 본인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심적인 자리에 있었다면은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대법원 판단도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좀 많이 이상해졌습니다. 원래 법이라는 것은 말이죠, 문은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엿장수 마음, 판사 마음대로 막 이렇게 재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관의 양심을 주로 강조를 하는데 말이죠, 지금은 법관들의 양심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문헌적으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단서 규정이 없단 말이죠.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당규 96조에 말이죠,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은 예외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1년 6개월 전에 사퇴하여 이 규정을 문헌적으로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후보자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제 유권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조기 대선이 올 수 있도록 가장 크게 기여한 자 누구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오히려 뒤에서 말이죠,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아직 젊다 보니까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가면은 세월이 흐르면은 윤 대통령이 평가에 대한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지금은 전 국민이 말이죠, 울분에 젖어 있고 슬픔, 낙심, 낙담에 젖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대통령의 탄핵 인용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 후보자가 되겠다, 이런 것은 말이죠,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옳지가 않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히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